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7% 그리고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금리 이야기 그리고 물가 이야기 좀 하고 난 다음 시장 분석을 좀 하도록 합시다. 일단 지난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6월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지난번에는 한 4.2%, 그런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4.7%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5%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걸 갖다가 좀 멀리 이렇게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냐고 하면은 2008년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돼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죠. 지난 한 10년보다 훨씬 더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은행에서는 그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어제 발표가 있었죠. 또 그리고 미국 연준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뭐 나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물가가 올라간 건 맞다. 그런데 일시적이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건들게 되었을 때 살아나던 불씨가 꺼질까봐 혹시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게 두려워서 확실하게 살아날 때까지는 막 기준금리 건드리지 않겠고 계속 돈을 풀겠다 이런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럽중앙은행 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0%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은 한 2016년도부터 계속 이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금리를 그 이후에 올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낮춰놓고 있습니다. 자, 유럽중앙은행에서 M2 통화 돈 푼 거를 쭉 보면 어떠냐면은 자,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큰 나라 중국도 보면은 중국 기준금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한 3.5에서 4% 요 사이에 있는데 중국도 M2 통화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도 이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2000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한 20년 만에 돈을 갖다가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늘렸죠. 중국 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도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은행에 돈 맡기면 돈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M2 통화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로 끝도 없어요. 진짜 이 끝도 없이 지금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도 유럽 중앙은행도 그리고 일본도 또 그리고 중국까지도 해서 세계에서 지금 큰 돈, 이 정도면 뭐 세계 돈 다라고 봐도 되겠죠. 큰 돈 굴리는 이 중앙은행들이 끝도 없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저렇게 돈을 풀게 되면은 누가 이익을 보게 되냐면 자산가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되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냐면 그냥 월급 받는 분들 또 그리고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계속 주식이나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나 지금 부자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렇게 월급 받는 분들 또 그리고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월급 작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사장한테 이야기하죠. 사장님 월급 좀 더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께서는 그 사장 보고 좀 단체 만들어서 사장 보고 월급 좀 더 줘서 내가 못 사는 거는 사장 네가 다 먹고 내가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그렇다. 니 좀 작게 먹고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도둑놈은 어디냐면 얘들 불쌍한 애들입니다. 사장들이 불쌍한 애들이라고. 누가 진짜 도둑놈이냐면 얘들입니다. 얘들. 이 중앙은행이 도둑놈들이에요. 쟤들이 돈을 이렇게 끝도 없이 풀어가지고
돈의 가치를 갖다가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아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눈에 비는 게 사장이라서 사장 보고 자꾸 하는데 진짜 누구한테 뭐라 해야 되냐면 얘들한테 가야 돼요. 마, 돈 좀 그만 풀어라고 이 자식들아 좀. 그만 풀어라 이제. 이래 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이야기를 안 하죠. 얘들한테는 안 가고 지금 이 사장들만 뚜까 맞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얘들만 뚜까 패고 있죠. 진짜 뚜까 패야 될 사람 누굽니까? 얘들 때려 패야 됩니다. 얘들이 문제입니다. 얘들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 계속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좀 쓸 거는 남겨두고 또 유동성 유지할 거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큰 은행들은 아직 섣불리 건드렸다가 지금 경기가 다시 꺼질까봐 조심한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지금 선진국 경제, 지금 유럽도 미국도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분명히 돈이 들어가겠죠. 특히 미국의 연준 이쪽으로 뭐 세계 돈이 요 다 있으니까 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기 회복이 늦은 신흥국들은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신흥국 그냥 외환 위기가 그냥 무조건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아직 부실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붓다 보면은 입장이 다른 거죠. 각 나라마다. 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미 뭐 우리는 그것보다 자본 유출이 되면은 더 골치 아프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국가들은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터키도 올리고 있고 브라질도 선제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기준금리를 올려두게 되면은 향후 미국이나 뭐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좀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4분기 한 10월이나 11월 요 사이에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뭐 크게 보면은 미국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은 좀 더 멀리 갈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당장 올림으로 이거는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대출이 있는 분들께서는 대출 유동성 관리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끝도 없이 풀고 있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돈을 벌면 주식이나 부동산 좀 매수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실제 우리를 못 살게 만든 주범은 자영업 하시는 저 사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뭐 기업하면 기업 총수들 재벌들 막 걔들 욕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걔들도 피해자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은 누구냐면 얘들 이게 지금 일본, 중국, 유럽 돈 푼 거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데 쟤들은 뒤에서 뒷짐 쓰고 앉아있다고. 쟤들이 나쁜 놈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 붙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별로 없었고 시장 수급은 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 오랜만에 지금 철강금속이 그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철강금속이 그동안 이래 경기 민감주에서 많이 올랐고 좀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거 보니까 추가 매수라든지 서서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새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의약품주들도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보복 소비주는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놀러 가라 이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지요. 일단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런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력들이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한화솔루션 이런 종목들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삼성, SDI는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떨어지는 거는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사람들이 탐욕이 쩔어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거는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 손치더라도
못 본 걸로, 못 본 걸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이렇게 사람들이 탐욕을 즐겼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또 분할 매도 되는 시점이 있었죠. 하락 반전 되는 시기가 있었죠. 자, 이것도 안 됩니다. KCC는 좀 어떤 나 보자. KCC는 그나마 좀 괜찮죠. 요때 탐욕이 많았던 시기이고 지금 올라가다가 고점만 찍고 이렇게 살짝 조정이 되었는데 이 변곡경 지표 상당히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괜찮고 CJ, ENM 이 종목도 이 종목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좋네. 이야 이건 참 좋네. 원래는 뭐 요때 들어가야 되죠. 요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미 지난 걸 우짜겠노. 하지만 14개나 남았고 아직 갈 길이 좀 있다.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일단 요거 좀 모아서 좀 보기로 하고 일단 조심해야 될 종목들 몇 개 좀 보도록 합시다. 이 KT는 어제도 나왔고 보니까 아랫게도 나왔고 그 아랫게도 나왔나? 그 아랫게도 이 한 며칠 계속 나오네. 지금 KT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봅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올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다는 아니고 요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시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쭉 정리를 해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인데요. 여러분들께 뭐 참 돈 이야기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이 돈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풀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진짜 이 사람들 가난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가 봐요. 자, 아무쪼록 참 가난한 쪽에 서지 말고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은 주식을 사서 그냥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둑놈들 어디 있는지 오늘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장님들 똑같이 말고 불쌍한 재벌들 묵고 산다고 지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상속도 해줘야 되고 또 회사도 살려야 되고 아마 걔들 저기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짐이 엄청날 거예요. 할배 때부터 만든 회사 아버지가 잘 해왔는데 지가 말아먹으면은 저거 집안에 먹칠하는 거잖아. 또 지가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그 회사에 달린 이 직원들이 한둘도 아닌데 이 생기가 다 달린 문제라서 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근데 뭐 사회에서 온갖 욕이란 욕은 이 재벌 애들 다 들어먹고 있어요. 근데 이 재벌 애들 물론 뭐 욕 들어먹는 놈도 있지만은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자들 들여다보면은 진짜 애국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도둑놈은 야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희생양이다. 제가 볼 때도 야들이 희생양이고 진짜 중앙은행은 저 은행들이다. 은행들 걔들 갖다가 뭐라고 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